안녕하세요, 최호섭입니다. 요즘에 아이폰 11 이제 나온 지 또 꽤 많이 지났죠. 11이라고 해야 되나요? 뭐 11이라고 해야 되나요? 저는 그냥 11이라고 하겠습니다. 어쨌든 이 시리즈 셋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이폰 11 인기가 꽤 좋은 것 같아요. 주변에도 많이 사시고 또 사고 나서 만족도도 높다고 하시는 거 보면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괜히 좀 마음이 흐뭇해지는 게 있거든요. 이게 뭔 소린가 싶긴 한데, 제가 지난 1년 동안 바로 이 아이폰 XR을 썼기 때문인데요. 이게 뭐 잘 팔리는 것뿐 아니라 평가도 꽤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이걸 빨리 알아보고 잘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제가 지난 1년 동안 써왔던 아이폰 XR에 대한 이야기, 뭐 소감, 사용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아이폰 XR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저는 굉장히 편하게 썼다,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난해에 저도 여러 가지 놓고 고민했는데, 일단은 이 디자인, 그리고 이 크기, 이 폼팩터 같은 이렇게 생긴 아이폰이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. 물론 이제 올해 나온 아이폰 11은 이 XR보다 성능도 훨씬 더 좋아졌고요. 뭐 카메라도 탁월하게 좋아졌죠. 뭐 CPU랑 카메라 때문에 뭐 별로였던 제품이 좋아졌다, 뭐 이렇게 볼 건 아니잖아요. 사실은 지난해에 좀 가려져 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럼 어디에 가려져 있었냐? 바로 이름이죠. 아이폰 11이라고 하면 왠지 이제 주류 제품 같잖아요. 11, 그리고 더 높은 게 필요하면 11 프로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리는데, 지난해 이제 아이폰 XS가 나오고 그 옆에 아이폰 XR이 나오면서, 이거는 같은 라인이 아니라 뭔가 뭐 성능의 차이를 두진 않았지만 이름이나 브랜드 면에서 좀 옆에 좀 배다른 동생 같다 그래야 될까요?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거든요. 그 이름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영상 영 재미가 없는지 많이 안 보셨더라고요. 근데 지금이라도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시면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지난 1년 동안 아이폰 XR을 쓰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왜 그거 쓰냐 라는 거였어요. 그러니까 당연히 XS를 쓸 거 아니냐, 뭐 이런 느낌이죠. 그런데 아이폰 XR을 고를 때까지 굉장히 쉽지 않았거든요. 저는 어쩌다 보니까 지난해 3가지 아이폰을 거의 다 썼는데, 아이폰 XS는 나오자마자 바로 해외에서 사와서 써보다가 국내에 출시될 때쯤 해서 새로운 크기 화면을 써보자 라고 해서 아이폰 XS 맥스로 제품을 바꿨습니다. 좀 쓰다가 발표 행사에, 이제 미국에서 열렸던 발표 행사에 갔었는데, 그때 아이폰 XR이 좀 눈에 밟히더라고요. 그때 그거 괜찮았었는데 내가 써도 괜찮을까?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일단 써봐야 되잖아요. 그래서 아이폰 XR까지 구해서 이제 쓰게 됐습니다. 미쳤죠? 3가지 폰을 다 갖고 있었으니까요. 여러 가지 제품들 다 써봐야 되고, 특히 이제 3가지의 아이폰이 나오면서 고민들이 다들 많으셨잖아요. 그래서 저도 3가지를 다 써봐야 저한테 뭐 여쭤보시는 분들, 또 뭐 글이나 영상이나 이런 걸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3가지 다 써본 게 저는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3가지를 다 써보니까 다시 고민이 굉장히 또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. 아이폰이 2가지로 나올 때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. 머리는 아이폰 XS 맥스를 써라 라고 골랐고요. 손은 딱 지는 느낌 아이폰 XS를 골랐어요. 근데 마음이 자꾸 아이폰 XR에 가는 거예요. 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. 사람들 왜 그러냐고, 아이폰 XR을 왜 쓰냐,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는데, 어쨌든 뭐 유심을 바꿔가면서 쓰다가 자연스럽게 아이폰 XR에 들어간 유심이 빠지지 않고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. 쓰는 동안에 도대체 왜 아이폰 XR을 쓰냐 라고 하도 많이 여쭤봐서 저도 그 생각을 좀 정리하려고 그 관련 글도 좀 많이 썼었고요. 저도 생각을 좀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데, 일단 첫 번째는 화면이었어요. 저는 이 화면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거든요. 좀 이해하지 못하시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. 일단 셋 중에 크기가 딱 중간 사이즈였거든요. 그리고 해상도는 제일 낮아요. 이게 좀 사실 애매하죠. 그리고 OLED 디스플레이들이 있는데 LCD를 쓴다, 뭐 이것도 좀 이상한 일이죠.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그래요. 아이폰 XR의 해상도가 뭐 저한테 그렇게 거슬리지는 않았어요. 도트가 튀어서 못 보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저는 도트에 그렇게 예민하게 또 뭐 불편하게 이렇게 와닿지 않더라고요.
뭐 색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뭐 애플 그 색 거의 똑같았기 때문에 괜찮았다고 느꼈고요. 또 무엇보다도 저는 디스플레이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콘텐츠 밀도거든요. 그러니까 이 안에 보여지는 글자가 뭐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한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느냐, 뭐 그런 거예요. 그 아이폰 XS는 이 아이폰 XR보다 해상도는 높았지만 글자가 조금 더 크고 그러니까 그만큼 한 화면에 보여지는 정보가 좀 작았죠. 그래서 뭐 웹페이지 볼 때 좀 하나 줄여서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쓰긴 했는데 화면의 뭐 절대적인 크기 떠나서 아이폰 XS는 조금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. 물론 그게 전혀 뭐 화면 크기, 뭐 영상 보는 크기 이런 걸로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오히려 이제 텍스트를 볼 때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. 디스플레이 면에서 가장 탁월한 거는 아이폰 XS 맥스였죠. 뭐 이거는 올해도 아이폰 11 프로 맥스도 마찬가지죠. 아이폰 6 플러스 때부터 이제 이 사이즈의 화면에는 뭐 표준 그리고 뭐 확대 이렇게 두 개 뭐 화면 모드를 고를 수가 있었죠. 그래서 표준으로 하면 글자가 조금 작게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양의 컨텐츠를 볼 수 있어서 좀 시원시원해 보이죠. 그 PC에서 뭐 고해상도 모니터,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쓸 때 받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었어요. 그 대신에 조금 크고 무겁죠. 아이폰 XR은 아이폰 XS Max랑 거의 비슷한 양의 정보량을 보여주면서도 오히려 이제 크기는 조금 더 작았죠. 그러니까 이게 딱 적당한 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. 그러니까 딱 적당하다는 느낌이었어요. 뭐 화면 크기나 뭐 화면 밀도나 그리고 색 표현력, 뭐 해상도 뭐 숫자로 보면 좀 부족하지만 그냥 불편하지 않은 화면에 좀 만족스러웠어요. 그래서 저는 이 디스플레이 하나로 거의 마음이 절반 이상은 넘어갔었고요. 이게 사실 말로 하면 에이 뭐 말도 안 돼, 어떻게 그런 해상도의 디스플레이를 요즘에 쓸 수 있지?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거 말로 하면 좀 애매하고 어렵죠. 전혀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어떻게 그런 해상도의 화면을 쓸 수 있지?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뭐 써보면은 저는 써봐야 알 수 있다 라고 그렇게밖에 좀 무책임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. 이건 제 성격인데 어쨌든 디스플레이 내구성에 대한 그런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. OLED, 뭐 슈퍼 레티나 HD 디스플레이라고 하죠. 그게 제가 이전에 아이폰 X을 1년 동안 정말 굉장히 불안하게 쓰면서 괜찮을까, 버닝은 정말 괜찮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버닝도 뭐 거의 일상적으로 쓸 때는 뭐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았고요. 1년 썼는데도 밝기나 뭐 이런 부분 거의 뭐 떨어지지 않아서요. 뭐 내구성에 대한 걱정 이런 거는 보통 스마트폰 쓰시는 2년, 3년 정도는 뭐 별로 문제 없는 것 같아요. 아이폰 X도 지금 2년 쓰신 분들 거 이렇게 최근에 봐도 처음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, 뭐 변했다, 열화가 있다라고 느끼는 건 거의 없거든요. 그럼에도 OLED는 어딘가 좀 불안한 거 아닌가라는 이상한 좀 기술적인 불안감이 계속 있던 거예요. 화면을 볼 때도 항상 조심스럽고 뭐 어떤 표시가 화면에 오래 떠 있고 그러면은 신경 쓰여서 딴 화면으로 한번 전환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좀 모시고 사는 느낌, 좀 불안하게 쓰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. 사실 그렇게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. 이건 제 성격이거든요. LCD는 사실 그런 문제가 없죠.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한번 써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요. 사실 뭐 밤에 불 다 끄고 HDR 컨텐츠 볼 때 그때 완전히 뭐 까만 화면이 보인다 안 보인다 이걸로 굉장히 화질에 뭐 큰 영향을 끼치는 거는 사실인데 까맣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뭐 컨텐츠의 몰입도가 떨어진다거나 뭐 저는 그렇게까지 뭐 예민하게 와닿지는 않았었거든요. 돌비 비전이나 HDR 컨텐츠도 뭐 꽤 그럴싸하게 잘 보여줬었어요. 색도 괜찮고요. 그냥 진짜 1년 동안 아주 마음 편하게 잘 썼습니다. 뭐 배터리는 말할 것도 없죠. 이건 그냥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. 그냥 뭐 자기 전에 뭐 나가기 전에 제때 충전만 해두면 뭐 아침에 나가서 밤에 들어올 때까지 뭐 배터리 걱정 거의 없었고요. 1년 동안 사실 보조 배터리를 한 번도 들고 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밖에서 충전한 적도 제게 거의 없고요. 그러다가 심지어 제가 이것까지 샀습니다. 이제 스마트 배터리인데요. 여기 또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있죠. 그래서 이걸 아이폰 끼면 이렇게 블록해지는데 이것까지 꽂으면 정말 뭐 전기 배터리에 대해서는 완벽한 평온이 옵니다. 그냥 뭐 3일 쓰긴 좀 빡빡하고요. 이틀은 거의 문제 없이 쓸 수 있습니다. 작년에 이제 아이폰 X 1년 쓴 이야기 영상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제가
아이폰 10을 쓰면서 1년 동안 완전 무선 생활을 하자. 그래서 아이폰 10에 이어폰이든 충전이든 PC 동기화든 이런 거 하나도 유선으로 안 하고 다 무선으로 살았거든요. 그래서 무선 충전을 1년 동안 했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 성능이 어떨까라고 했는데 1년 쓴 배터리 거의 처음과 다르지 않았었거든요. 올해는 아이폰 10을 쓰면서 유선도 쓰고 무선도 쓰고 뭐 급속 충전도 하고 이렇게 막 썼거든요. 그렇게 1년을 보냈어요. 지금 컨디션은 98% 나오더라고요. 어떻게 보면은 무선 충전했을 때보다 뭐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, 뭐 이거는 고속 충전이나 뭐 유선, 아무래도 유선 충전이 충전 속도가 빠르니까 그게 오히려 좀 배터리의 열화를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, 어쨌든 1년 쓴 배터리 컨디션 98%라는 거는 뭐 그렇게 막 써도 크게 손해보지는 않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날씨가 이제 막 추워질 때 뭐 이 정도로는 아직은 뭐 배터리가 확 가진 않겠지만, 어쨌든 요즘에 추운 날씨에서도 뭐 배터리 뭐 확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속 썩이지 않더라고요. 오히려 이제 배터리 가장 빨리 떨어졌을 때는 iOS 13 베타를 쓸 때였었거든요. 그러니까 초기 베타는 아무래도 최적화가 안 됐으니까 배터리가 빨리 닳죠. 근데도 아이폰 10R 배터리 워낙 탄탄하니까 좀 빨리 떨어진다라고 보일 뿐이지 뭐 하루 쓰는 데에는 거의 지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케이스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, 저는 1년 동안 이 클리어 케이스 이걸 썼었거든요. 이거 정말 욕 많이 먹은 케이스죠. 이게 바로 저는 비싼데 싸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. 사실 애플 케이스들이 다 그렇거든요. 이게 살 때는 굉장히 비싼 것 같은데 1년 쓰고 나면 그래도 이만한 케이스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. 일단 이 케이스는 딱 맞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. 어디 하나 뭐 유격이 없고요. 그냥 단단하게 제품 딱 거의 일체감 굉장히 좋고요. 또 손에 닿는 느낌 이런 것도 좋고요. 뭐 어디 하나 헐겁지 않고 1년 썼는데도 그냥 단단한 느낌, 처음 느낌 그대로예요. 그리고 잘 긁히거나 변하지도 않아요. 물론 뭐 흠집이 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긴 한데요. 그래도 그게 뭐 보기 싫게 뭐 상한다거나 이러진 않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투명한 케이스들 보통 이렇게 딱딱한 거보다 조금 말랑말랑한 뭐 TPU나 뭐 실리콘 재질 이런 거 쓰잖아요. 근데 TPU는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걸 써도 몇 달 쓰면은 누렇게 되잖아요. TPU 케이스를 보통 뭐 10,000원, 20,000원씩 하는데 갈아 끼다 보면은 뭐 1년에 뭐 2개, 3개 금방 쓰죠. 근데 이거는 전혀 색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요. 뭐 좀 긁히는 거 이런 거 보기 싫지 않고요. 그리고 뭐 재질이 어쨌든 처음처럼 매끄러운 느낌 뭐 정도 변하지 않았어요. 무엇보다 이제 잘 질리지 않는 그런 소재고요. 또 아이폰 색깔도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후회라면 후회했던 게 아이폰 색깔이거든요. 이 투명한 케이스에 쓸 거라고 했으면 좀 다른 색깔, 노란색이나 빨간색이나 이런 거를 쓸 거 그랬나. 너무 까만색, 너무 보수적으로 고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때는 이 색깔보다도 베젤 때문에 까만색을 고르긴 했는데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. 카메라는 좀 걱정했거든요. 제가 아이폰 7부터 계속 플러스를 썼던 게 이제 그 망원 렌즈 때문이었었거든요. 그리고 망원 렌즈 굉장히 잘 썼고 그걸로 찍는 인물 사진 모드 정말 되게 좋아했었는데, 이거는 망원이 빠졌거든요. 근데 망원이 없어서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그 걱정과 달리 1년 동안 망원 없이 잘 썼습니다. 오히려 인물 사진 모드는 이게 렌즈 2개로 계산하는 것보다 머신러닝으로 그냥 바로바로 처리하니까 훨씬 빠르게 사진을 찍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망원 렌즈를 쓸 때는 뭐 일정한 거리 범위 안에 있어야지 그 기능이 활성화됐었잖아요. 거리와 관계없이 더 넓은 범위에서 얼굴, 인물 사진을 잘 담아낼 수 있었어요. 뭐 잘 찍고 그 화각에서 느껴지는 뭐 그런 느낌들,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놓치지 않고 순간을 찍어내는 것도 중요했고요. 아이폰 10R은 그거를 굉장히 잘 해줬습니다. 결과적으로 1년 동안 참 아쉽지 않게 잘 썼던 것 같아요. 뭐 베젤 아까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이거 처음에 좀 신경 쓰일 것 같았는데 쓰다 보면은 뭐 거의 신경 쓰이지 않고요. 특히 이제 케이스를 씌워놓고 쓰면 뭐 거의 뭐 테두리 이런 거 뭐 잘 모르겠어요. 네. 물론 이제 이거 보다가 뭐 아이폰 XS Max 같이, 아니면 요즘에 뭐 갤럭시 같이 완전히 이제 베젤이 거의 없는 제품 보면 이게 화면이 정말 좋기는 좋구나, 그래서 비싼 제품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은 분명히 있는데,
그렇다고 아이폰 XR이 나쁘냐라고 했을 때 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. 그 앞에 전면 유리는 저는 또 이거 안 붙이고 썼는데 계속 붙이고 쓰다가 한번 붙이지 말고 써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썼는데 흠집은 꽤 나는 편이에요. 네, 물론 뭐 많이 상한 건 아니지만 밝은 데서 보면은 햇빛 아래서 보면 조금 보이는 뭐 그 정도죠. 그게 뭐 아쉽다면 아쉽고 신경이 쓰인다면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. 이것도 제 성격과 관련된 건데요. 뭐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보호필름이나 앞에 유리 붙이지 않고 그대로 쓰는 게 가장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죠. 특히 이제 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이 액션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끄러워야 돼요.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뭐 붙이면 여기서 항상 걸리게 되죠. 그래서 사실은 안 붙이고 쓰시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. 이거는 마음의 문제입니다.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. 아이폰 XR은 제가 1년 쓰면서 그 어떤 아이폰보다도 유난히 좀 정이 애착이 많이 가는 기기였던 것 같아요.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반응들도 초반에는 많이 있었고요. 지금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요. 네. 분명히 좋은 부분이 있었고요. 또 1년 동안 기기에 대한 스트레스 거의 없이 살았고요. 온전히 이제 콘텐츠 그리고 뭐 사진, 업무 뭐 이런 부분에만 딱 집중해서 신경 쓰고 살 수 있었고요. 방수나 이런 것도 웬만큼 되죠. 그러니까 뭐 비가 와도 전화 통화하는데 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았었고요. 샤워하면서도 옆에 그냥 음악 틀어놓고 쓸 수 있었고요. 그냥 거의 걱정할 게 없었어요.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썼던 아이폰들 중에서 만족스러웠던 아이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뭔가 또 그러다 보니까 앱도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깔고 뭐 이것저것 뭐 해본 것도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. 어쨌든 아이폰 11이 발표되면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이제 여기에 붙은 관광렌즈였는데 저는 관광렌즈보다도 이름이 바뀐 부분에 더 집중을 했고 가장 좋은 결정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. 뭔가 이제 정식 이름을 받았다라는 거죠. 그러면 좀 이 제품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했고 생각을 했습니다. 실제로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.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은 아이폰 XR이거든요. 잘 팔리긴 했지만 뭔가 이렇게 눈치를 보고 그랬다면 아이폰 11은 전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. 그리고 어쨌든 CPU나 카메라나 더 좋아진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올해 아이폰 11 고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했던 그런 고민 걱정 없이 편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1년 동안 썼던 이야기를 주저주저 해봤고요. 저는 좀 늦긴 했지만 다음 아이폰으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. 바로 아이폰 11 프로 맥스입니다. 아니 여태까지 아이폰 XR 11 좋다고 계속 얘기해놓고 왜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세 가지 화면 중에서 이 화면만 이렇게 제대로 써보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. 또 그리고 이번에 이 디스플레이가 조금 바뀌었죠.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. 또 카메라가 3개가 되면서 카메라 사진 경험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상전처럼 모셔야 되는 이 200만 원짜리 아이폰을 쓰기로 했습니다. 언제나처럼 깜장입니다. 그 미드나잇 그린인가요? 그 색깔이 가장 인기가 좋긴 하지만 그때그때 유행하는 새로 나온 색깔을 계속 썼는데 좀 쓰면은 저는 좀 질리더라고요. 그래서 까만 게 어쨌든 간에 신경 쓰지 않고 또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는 색깔이라서 저는 검은색 좋아합니다. 그리고 어차피 케이스 씌울 거잖아요. 네, 오늘 아이폰 XR 그리고 11 이야기 있나요? 네, 조금 해봤고요. 그리고 이제 아이폰 11 맥스로 이제 넘어간다라는 얘기했습니다. 이제 이 기기와 함께 아이폰 이야기 그리고 iOS 이야기 또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.